IJM은 그 약자로 구성된 조합된 그 비영리 법인의 이름입니다. 좋은 단어는 다 들어가 있어요. International I, J, Justice and Mission. 제가 26년 전에 크리스찬 변호사들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창립한 NGO인데요. 제가 미국 법인 이렇게 전 세계 글로벌 대표님을 만났을 때 어쩌자고 이 단어 세 개를 다 조합을 하셨냐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그 컨퍼런스의 이름이 게임 체인저인데요. 잘 지었다고 생각됩니다. 게임 체인저는 2차 대전을 종식시켰을 때 일본에 투하됐던 핵폭탄과 같은 게임을 일거에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비밀병기들을 이야기할 때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우리가 비즈니스의 영역이나 선교의 영역이나 다양한 형태의 종사를 하고 있지만 인류 역사를 일거에 뒤집었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자리에서 선교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글로벌 공급망,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다 고민해 봤을 그 이슈와 관련해서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된 한 이면, 어두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것이 크리스찬인 우리와 비즈니스를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이 왜 아셔야만 하는 문제이고 우리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들을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좀 황당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21세기에도 노예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분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Modern Day Slavery라고 부르는 분들인데요. 제가 노예라는 단어를 꺼내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마 지금 반반 표정이 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나도 어디선가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라는 표정을 지은 분도 계시고, 대부분의 분들은 그거 거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역사 교과서에나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봤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와 같은 영화나 톰 소여의 모험가 같은 그런 소설책에나 등장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우리의 편견입니다. 실제로 21세기에도 약 5천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노예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2022년에 국제노동기구인 ILO가 작성한 통계에 따르면 약 5천만 명, 대한민국 인구의 90%가 넘는 숫자가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통계는 약 10년 전까지 4천만 명으로 유지가 되다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ILO가 통계를 수정했습니다. 코로나는 한국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데미지를 줬지만 개발도상국의 노예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데미지를 줬다는 걸 의미합니다. 참고로 이분들은 대부분 태어나면서부터 버려졌거나 고아로 살았거나 길거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법적인 이름이나 출생을 증명할 만한 그 어떤 공식적인 다큐멘트를 가지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만나실 수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경찰을 만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이 좋아서 이분들이 경찰을 만난다 하더라도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요? 이름은 뭡니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생년월일은 언젠지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전 세계 선교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해서 사고 파는 행위를 인신매매라고 하고 그 도구가 되는 사람들의 상당수를 노예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이런 무서운 범죄는 왜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범죄 수익이 벌어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걸까요? 2014년에 ILO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150 빌리언 US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10조 원 정도가 인신매매를 통한 범죄 수익으로 벌어들여진 돈입니다. 이 돈 자체도 크는데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14년에 그 당시에 여러분께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회사들, 애플, 삼성,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 인텔 같은 회사들이 그 당시에 벌어들였던 경상이익과 맞먹는 정도의 돈, 그거보다 더 상회하는 돈이 범죄 수익으로 벌어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물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생산되는 많은 글로벌 공급망에 이런 어두운 문제가 잠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의 영역과는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시기에 많은 선진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EU와 같은 많은 나라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다양한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무슨 법이 통과됐다는 건가? 여러분, ESG라고 들어보셨죠?
ESG는 E는 environment, S는 social, G는 governance를 지칭합니다. 물론 기업들이 ESG와 관련한 카테고리에 신경을 쓰는 것은 지구촌의 문제나 사회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 쿼터를 충족하지 못하면 이제 선진국 시장에 수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한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환경 문제에 몰입하고 있는 동안 선진국들은 대부분 S 카테고리의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한 문제를 법안으로 만들어 통과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제 선진국 시장, 자국 시장에다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하고 싶은 기업이나 국가는 그 생산자가 그 물건과 서비스가 생산되는 공급망에 투입된 노동력이 인신매매로부터 자유로운지 노예 문제로부터는 자유로운지를 생산자가 입증하지 아니하면 물건과 서비스를 수출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받게 되고 페널티를 물게 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가장 빠른 법안은 2026년에 미국의 예비 법안이 통과됐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도 대부분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은 이 문제로부터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호주, 영국, 캐나다, 미국이 통과시킨 법안의 기초 페이지들입니다. 인신매매 문제와 노예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종사하고 있는 세계 경제와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한국의 기업들은 어떤 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고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직 한국을 나타낼 수 있는 통계가 없어서 가까운 곳 호주에 있는 통계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호주에 있는 많은 기업들에게 물어봤어요. 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생산하는 물건과 서비스는 이 물건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인신매매로부터 괜찮은가요? 투입된 노동력은 혹시 노예로 강제로 잡혀온 사람들은 없었나요? 물어봤더니 그 100개의 기업들 중에 약 91%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산하는 물건과 서비스는 그런 문제로부터 깨끗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만약에 한국에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삼성이나 LG가 만드는 물건에다가 투입되는 노동력을 당연히 인신매매나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은 쓰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91% 우리는 깨끗하다고 한 기업에게 던진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드는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투입되는 1차, 2차, 3차 벤더가 공급하는 리소스나 그 다음에 반제품이나 아니면 이런 원자재가 공급되는 과정은 어떤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91% 우린 깨끗하다고 했던 기업의 72%가 부정적인 답을 내놨습니다. 이건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라고 대답한 게 아니라 솔직히 알고 싶지 않다. 사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물건을 만들고 어떻게 생산하는 과정인지 별로 알고 싶지 않다. 그냥 우리는 공급받아서 우리가 조립하는 과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답했습니다. 호주는 영국계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런데 호주에서 이런 답이 나왔다면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던지면 어떤 답이 나올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은 아직 낮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ESG가 하도 그 관심이기 때문에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조사가 나오는데 왼쪽은 한국상공회의소의 조사고 오른쪽은 미국과 영국, 호주에 있는 KPMG가 조사한 내용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왼쪽 그래프는 쉽게 말씀하시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얼마나 기업들이 느꼈을 때 시급한 문제입니까? 그리고 그 오른쪽 이 X축을 보시면 Y축을 보시면 얼마나 여러분이 수월하게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시급하긴 한데 관리가 수월하거나 아니면 시급성이 우리는 굉장히 낮은데 관리는 되게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왼쪽 상단에 있는 부분에 S 카테고리에 이런 그 공급망과 관련한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국 기업들에게 있어서 이 공급망과 관련한 문제는 지금 당장 별로 시급하지도 않고 손대면 어려운 문제라는 인식이 있는 겁니다. 반면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는 거꾸로 그래프가 반대로 그려지는데요. 프라이어리티가 높은 쪽이 오른쪽이고 중요한 부분도 이제 그 X축, Y축에서 가장 위쪽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우상단에 고용 문제도 있지만 공급망 노동 문제를 대부분의 영국, 미국, 호주 기업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글로벌 기업
기업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미 여기에 돈을 쓰고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월마트나 타겟은 우리나라로 치면 롯데마트나 이마트 같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큰 회사들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웨스트팩은 호주를 대표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은행에 해당하는 은행입니다. 월마트나 타겟에 혹시 여러분이 미국에 가셔서 물건을 사실 기회가 있었다면 이런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똑같은 커피인데 불과 한 7년 전에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100g에 어떤 거는 7불, 10불, 15불, 20불. 근데 당연히 퀄리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데 한 7년, 10년 전에 한참 유행하게 등장했던 게 이런 거였습니다. 페어 트레이드. 페어 트레이드는 공정무역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페어 트레이드라고 인증이 된 제품이라고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는데 일반 제품에 비해서 50% 이상 비싸게 팝니다. 누가 이걸 살까 싶었지만 그 시장은 이제 미국과 선진국에서 일정 부분 형성이 된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등장한 게 있습니다. 타겟이나 월마트 미국 시장에 가보시면 수산물 코너나 아니면 초콜릿 코너에 가면 어떤 제품들의 어떤 딱지가 이제 붙기 시작했냐면 이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에 투입된 노동력은 자발적으로 투입되었으며 인신매매나 노예 문제로부터 프리한 제품입니다 라는 딱지가 붙은 제품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과연 누가 밸류를 부여해서 살까 싶었지만 그 제품들에 대한 마켓도 시장도 형성이 되고 있고 이런 월마트나 타겟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웨스트팩은 호주를 대표하는 은행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 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서 빌린 다음에 아시아에다 공장을 지어서 물건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대출 심사를 할 때 이 회사가 얼마나 돈을 잘 버는 회사일 건가, 비즈니스를 잘할 것인 것만 심사를 했는데 이제 우리 돈을 빌려가서 여러분이 지을 공장, 거기에 투입된 노동력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인신매매 문제나 노예 문제로부터는 어떻게 깨끗한지를 여러분이 입증할 것입니까? 라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대출 심사에서 포인트를 줘서 대출을 시행하고 있고 자기네들로부터 돈을 빌려간 고객사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웨스트팩 은행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고객들이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갖춰서 미국 시장과 선진국 시장에 더 잘 랜딩하기 위해서 우리가 돕는다. 사실 그분들이 다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크리스찬인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래요. 21세기에 노예 문제가 있는 것까지도 알겠고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이 있다는 것도 일정 부분 설득이 됐지만 이거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까? 왜냐하면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르지 않나요?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범죄자가 있을 텐데 그 사람들과 마주한다면 생명의 위협에 노출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가 가능합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26년 된 IJM의 그 파운딩 멤버들이 많은 시간을 투입한 국가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독재 국가면서 공산 국가입니다. 이런 국가에서는 뭔가 체계적으로 일을 진행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캄보디아는 아시아에서 악명 높은 아동대상 성매매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인신매매도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그 지역에서 지난 20년 동안 미국인 변호사들이 자기의 가족과 아이들을 데리고 적게는 7년, 많게는 15년 이상 헌신하면서 그 사람들과 일했습니다. IJM은 처음에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구출하지만 그 2단계의 일이 조금 다릅니다. 크리스찬 변호사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가해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현지 법정에 세우고 기소해서 벌을 받도록 하는 일을 합니다. NGO가 그런 일을 한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현지 경찰과 법무부, 검찰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는데 얼마나 많이 배신을 당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나라의 부패한 경찰들이 정보를 계속 빼돌리고 나눠주기 때문에 우리가 급습하려고 할 때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하기 시작하니까 아까 이찬욱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 3년, 4년, 5년 IJM은 캄보디아에서 7년쯤 지났을 때 현지 경찰과 공무원들 중에 질문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은 왜 이 일을 합니까? 나는 돈이라도 받고 이 돈이라도 챙기는데 당신들은 왜 이 일을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는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얘기하면 4급 이상의 고위 검찰, 경찰 공무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IJM이 제공하는 인신매매 방지와 예방 교육을 받아야만 승진하는 국가공무원법이 통과됐습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고 그 법이 사이닝되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임원들에게 캄보디아 간부들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우린 당신들이 누군지 알고 있고 그 목적이 뭔지도 알고 있다. 하지만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우리를 도와달라. 이분들은 캄보디아의 법무부 관리들입니다. 변화는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서부에 있는 큰 나무를 벨 때 오른쪽 끝에서부터 왼쪽 끝까지 톱으로 다 베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나무를 보시면 한쪽에 약간 크랙을 내놓고 나서 이 웨지를 박아놓고 망치질을 하면 그 불가능해 보였던 금이 가면서 큰 나무가 넘어지게 됩니다. 범죄도 이렇게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필리핀 세부 지역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가 너무 광범위해서 우리가 빌 앤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과 세웠던 최초의 목표는 4년 동안 20%의 범죄만 줄여도 성공이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4년 뒤에 최종적으로 범죄가 72%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농구를 좋아하는데요. 15 seconds left in regulation. 이 영상을 그냥 한번 보시면서 재미삼아 들으세요. 이제는 세상을 떠난 코비 브라이언트가 이제 LA 레이커스에 있을 때 경기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슛을 합니다. Baseline fall away. No. Gasol, yes on the 15 seconds. 네, 골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갔나요? 최근에 얼마 전에 유행했던 리바운드라는 영화 보셨죠? 골이 클린샷으로 들어가지 않고 몇 번의 리바운드를 거쳐서 들어갔습니다. 3점 슛이 매 경기마다 50% 이상의 득점 확률을 가지고 있다면 그 경기는 질 수가 없겠죠. 하지만 한 시즌 내내 그런 경기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협업과 리바운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사업가, 선교자 아니면 다양한 형태의 성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다르지만 하는 일은 조금씩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비즈니스를 도구로 삼아 하나님이 가진 사랑의 마음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이 그런 통로의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글로벌 공급망의 그 어두운 이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멀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여기서 그 사업하시는 매머들이 이제 만나게 될 세상이고 마주하게 될 세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고 인식하면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이 문제를 잘 이해하고 기도하면서 도구로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